육아정책 공모전은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정책 수요자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신규 육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부터는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랑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과제는 각각 주제에 맞춰 해당 주제의 공모는 그 해당 주제의 연구 정책 방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꼬마거북 어린이집 김지은 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제안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웰컴 키즈존 사업에서는 유아용 식탁 의자와 같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편리하게 돌볼 수 있는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들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 밥 먹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 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지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부모 곁에서 좀 즐겁게 기다릴 수 있도록 놀이할 수 있는 놀잇감들을 현실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연령일수록 아이와 함께 식당을 갈 때 어린이 메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영아용 의자가 있는지 이런 기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물품들을 각각 안내하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서 사업주에게 배부하고 부모님들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관에다가 그런 스티커를 부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서 그 음식점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유아차 보관소나 아니면 수유실과 같이 아동 친화적 요소들을 마련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업종에도 이런 안내 스티커를 제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 곳곳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환영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길 바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 이주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특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턱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인심 좋으신 원장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꾸역꾸역 어떻게든 들어오게 되면요, 체류 자격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면은 현장 학습 가지 못해요. 그리고 저금 활동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아이디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럼 그런 친구들은 교육권에서 배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들하고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행사나 상담 그런 것들을 그냥 패스 되는 거예요. 그냥 원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보육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냥 안 다치면 다행이야.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아이들 또한 잘 키워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막 뒤져보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까지만 있고 이 유아교육 쪽이나 보육 쪽으로 넘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겠다. 시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정책이 결혼 이주 여성, 그러니까 한국 남편이 한국 남자인 경우에만 시혜적으로 한국어도 그 자녀에게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들, 이주 근로자 자녀들은 유치원에 와야 되는데 가정통신문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질 못한다거나 그리고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 달라서 보내면 안 되는데 또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아동들한테는 일단 아동이랑 부모 모두가 한국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국어나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수업 클래스가 정말 많은데 이게 홍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 자체를 모르는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육기관에 그 보육통합 시스템으로 오잖아요. 공문 같은 게 올 때 그 다문화 쪽 보육 쪽에서 그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이쪽에만 알려주면 그거를 부모님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클래스가 있답니다. 가보세요. 알려는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다리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콜라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키트 같은 걸 교사들이 요청했을 때 간단한 언어 키트 같은 거 받을 수 있고 그 나라 정보도 교사가 좀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체류 자격 때문에 어떤 활동에 배제가 된다면 그 아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해서 이 아이들도 그 시간에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통번역 서비스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있어요. 근데 안산이나 시흥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돌아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싶을 때 거기에 요청을 하면 그 통역이나 번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통번역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시행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 누리과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아이들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유아교육과 연구전임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요즘에 이제 무장애, 베리어 프리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도 그 무장애 놀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좀 의문을 갖게 되면서 참 우리 주변에 요즘에 양질의 공공형 놀이터가 참 많은데 그곳에 장애 아동들이 놀이하는 것을 본 경험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왜 이곳에 와서 놀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지,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는지, 장소가 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협소하거나 또 공기 질이 좋지 않아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꺼려지진 않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서 보통 때 이제 생각했던 내용이어서 이제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사업은 장애아동 육아가정의 놀 권리와 기회 제공이고 이러한 공간이 이제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형 놀이시설이 무장애 놀이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이동하는 아동이 공간을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고 휠체어에 앉아서도 놀이가 가능한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 놀이시설 예약 시스템을 장애 유아동이나 부모가 장애에 있는 가족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좀 마련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장애 아동이나 부모를 위해서 적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요. 이로써 사회적으로 장애 가정이 좀 소외되고 유아동 놀이 시설 이용 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본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